경부 고속철도 대구도심 통과구간 지하화 사업을 대구시가 재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발표에 지자체들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지역 자활센터는 일할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기술을 가르쳐 저소득층의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구 지역 아파트 값은 오르고 경북은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경부 고속철도 대구도심 통과구간 지하화 사업을 대구시가 재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미 지상화로 주변 정비까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뒤집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주택가 인근의 철로 위로 기차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대구도심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경부선과 경부고속철도 구간입니다. 동대구역을 출발해 서대구 고속철도역을 잇는 이 구간을 지하로 옮기는 공사가 본격 추진됩니다. 철로의 길이는 14.6km. 대구시는 해당 사업이 최근 국토위를 통과하면서 사전 타당성 용역에 필요한 국비 확보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이제 상부로 통과하면서 주변에 뭐 불편이라든지 도시 발전의 어떤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장애 요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반영 여부는 저희는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지만 지하화 사업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습니다. 철로가 생기면서 소음 피해 등을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르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 주변 정비 사업이 이미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대구시가 지난 13년 동안 철로 인근 정비에 들인 예산은 모두 6,600억 원.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의 방음벽은 물론 공원과 지하차도를 새로 만들어 주민 편의를 높였습니다. 시민들은 막대한 세금을 들여 애써 끝낸 정비 사업이 지하화 공사로 물거품이 될지 모른다며 우려합니다. 오락가락하는 행정에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아예 하려면은 그때 했어야지. 이제 또 해놓고 또 다시 한다는 건 뭐 예산 낭비라고 봐야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말이야. 복귀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중도를 들이지 말고 그 돈 가지고 대구시 예산에 좀 충당해주면 오히려 더 낙후되는데 조금 더 개발하고 말. 지하화 공사의 전체 예상 비용은 모두 8조 700억 원. 오랜 수건 사업이던 경부선 지하화가 늑장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면서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발표에 지자체들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경주시는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으며 체면을 구겼고 영천시는 지난해보다 3단계나 오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경북 지역에서는 경주와 군위, 영덕 등 3개 시군이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2017년 이후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주시는 기자회견을 통해 청렴도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응답자 301명 가운데 1% 정도가 되는 한 3명이 여러 차례 금품향을 제공했다고 응답한 것이 평가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제공했는지 시장에게 익명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는 올해 추진한 청렴 대책들이 기대한 만큼 성과로 나타나지 않았다며 내년에는 비위 공직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직 부조리를 사전에 막기 위해 올해 도입한 시민감사관 중에서 우수감사관을 청렴 옴부즈맨으로 위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최하위 등급을 받았던 영천시는 올해 우승을 되찾았습니다. 청렴도 측정 결과 2등급을 받으며 전년 대비 3단계나 올랐습니다.
앞으로 감사 담당관을 신설해 고강도 공직기강 대책을 추진하면서 각종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해 자랑스러운 영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올해 전임 시장의 사법 처리 등이 내년도 청렴도 평가에서는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매년 강도 높은 반부패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청렴 수준이 크게 오르지는 않고 있어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정부 보조금 같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보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인데요. 일은 하고 싶지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 지역 자활센터 한번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박은경 기자입니다. 10가지가 넘는 만성질환에 우울증까지 겹쳐 집에서만 생활하던 허다연 씨. 지난 9월 자활센터에서 세탁소 일을 배우기 시작한 이후 부쩍 밝아졌습니다. 스스로 번 돈으로 저금도 시작했고 목표도 생겼습니다. 달라졌다고 얼굴이 요즘엔 얼굴 꽃이 핀다고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창업해가지고 애들한테 혹시나 애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허리를 다친 뒤 하던 일을 관둬야만 했던 김동민 씨도 세차 일을 하며 다시 재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시중가보다 $10,000가량 저렴한 비용에 4명이 팀으로 하다 보니 손님들 만족도도 꽤 높습니다. 내년에는 동료들과 세차 자활 기업도 꾸릴 예정입니다. 집에서 쉬는 것만 또 농사가 아니라 생각을 해서 찾아보니까 경주에 이제 자활센터라는 데가 있다고 해서 지원을 하게 됐죠. 계속 보조금만 받아서는 일상생활이 유지는 되겠지만 이게 앞으로 나가지를 못할 것 같아서. 지역 자활센터는 말 그대로 일할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기술을 가르쳐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입니다. 경주의 경우 세탁부터 세차, 방역, 간병, 최근에는 급식까지 10여 가지 분야 직업 교육과 관련 취업, 창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보니 곧바로 소득으로 이어져 매달 100여만 원 안팎의 월급도 주어집니다. 자기들의 적성에 맞는 사업단을 찾아서 열심히 땀 흘리게 되면서 그리고 서로 협력하는 방법도 배우게 되고요. 노하우나 경험들을 축적하게 되면서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 다시 일어서겠다는 의지에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가 더해져 저소득층의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대구 경북의 핫 이슈를 들여다보는 뉴스 인사이드 순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대구 경북 청렴 성적표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9일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우리 지역은 어느 정도 등급을 받았을까요? 우선 대구의 경우 종합 청렴도가 전체 1등급에서 5등급 중 지난해와 동일하게 3등급으로 나왔고 경북의 경우 지난해보다 한 단계 떨어진 4등급이 나왔습니다. 종합 청렴도는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 청렴도, 내부 직원이 평가하는 내부 청렴도, 전문가나 정책과 관련된 사람이 측정하는 정책 고객 평가, 이렇게 3개 기준으로 판단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구시는 외부 청렴도에서 2등급, 정책 고객 평가에서 3등급을 받았고 내부 청렴도에서는 가장 낮은 5등급을 기록했고요. 경북은 외부 청렴도가 4등급, 내부 청렴도와 정책 고객 평가에서 3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광역단체 최고 등급은 2등급이라고 합니다. 대구 경북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는데요.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청렴도를 높여서 내년에는 깨끗한 대구 경북으로 평가받으면 좋겠네요. 연말이 되면서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는 성적표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도 우리 지역의 성적표와 관련이 깊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우리 지역 얼마나 안전할까로 정해봤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지자체의 안전 수준을 나타내는 지역 안전지수를 등급으로 발표하는데요. 지역 안전지수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에 있어서 얼마나 안전한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교통사고 4등급, 화재 2등급, 범죄 1등급, 자살 3등급. 어느 지역의 그래프일까요? 바로 경상북도의 결과입니다. 경북의 경우 범죄와 화재, 감염병 분야에 있어 지난해보다 안전지수가 높아졌는데요. 다시 말해 좀 더 안전해졌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교통사고 안전지수는 여전히 낮은 4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그렇다면 대구는 어떨까요? 대구의 경우 교통사고 3등급, 화재 4등급, 자살 4등급, 감염병 5등급 등으로 대체적으로 낮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다만 생활안전과 자살, 감염병 안전에 있어서는 지난해와 등급은 똑같지만 상대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지자체 결과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청렴도와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의 안전지수도 내년에는 좀 더 올라가서 안전한 대구 경북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는요. 하루 800여 명 찾는 핫플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인기 있는 장소를 핫플레이스, 핫플이라고도 하는데요. 하루에 800여 명이 찾는 경북에 떠오르는 핫플은 어딜까요? 바로 경북도서관입니다. 경북도청 신도시에 자리 잡고 있는 경북도서관은 지난달 13일 문을 열고 벌써 10,000명이 넘게 이용했다는데요. 책 대출 건수도 하루 평균 600권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경북도서관은 1층부터 4층까지 층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꾸며져 있고 꼭대기층에는 간단한 음료를 마시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북카페로 꾸며져 있어 데이트 코스로도 인기라고 하네요. 추운 겨울, 아늑한 분위기의 새로운 핫플, 경북도서관으로 가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뉴스 인사이드였습니다. 지난달 대구 지역 아파트 값은 오르고 경북은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대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달보다 0.2%, 전셋값은 0.4%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경북은 매매값이 0.3%, 전셋값은 0.2% 떨어졌습니다. 토지 가격도 뛰어 대구는 전달보다 0.35%, 경북은 0.19% 상승했습니다. 조선 정조 때 한 관리가 독도에 비석을 세워 우리 땅임을 증명하자고 건의를 한 자료가 발견됐습니다. 경북도 독도사료연구회가 발굴한 자료는 승정원 일기와 일성록 정조 17년 10월 기사로 정오품의 관리 이복휴가 우산도를 울릉외도라 부르고 여기에 영토비를 세워 우리 땅임을 확인하자고 건의했다는 내용이 기록됐습니다. 연구회 소속 유미린 박사는 이복휴가 말한 울릉외도는 오늘날 독도로 울릉도의 부속 도서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박사는 결과적으로 정조는 영토비 건립 제한을 수용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수토제가 정착돼 울릉도와 속도에 대한 영유권이 확립돼 있었다고 인식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14년을 넘게 끌어왔던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대구시는 이번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영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공모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시설비의 3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사업 타당성 조사와 행정안전부의 투자 심사도 통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업엔 국비를 포함해 1,075억 원이 투입되며 2023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1988년 문을 연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비효율적인 건물 배치와 교통 체계 등을 이유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내년 1월 15일 전까지 선출해야 하는 첫 민간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 관리와 체육계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경북도의회 박영환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제312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에서
바뀐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첫 민간체육회장을 뽑는 만큼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역량을 갖춘 인물이 뽑히길 바란다며 이 같은 내용을 촉구했습니다. 경북도체육회 선거는 내년 1월 13일 치러지며 민간체육회장 선거는 지난 1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실시하게 됐습니다. 경북도의회가 경주 보문단지 상가 매각 과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특위구성 안건 상정을 보류했습니다. 도의회는 지역 현안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례를 남길 수 있다며 안건 상정을 보류하고 관련 상임위인 문화환경위원회를 통해 해당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보문상가 건물을 137억 7천만 원에 매각했으며 매각 과정에서 최종 1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해 담합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어린이 박물관 내 교육 공간을 일부 개편했습니다. 어린이의 안전과 신체 발달을 고려한 기능성 책걸상을 제작해 설치하고 국제 교류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퍼즐을 배치했습니다. 어린이 박물관은 국립경주박물관의 브랜드인 신라의 황금문화, 신라의 불교미술, 신라 문화와 실크로드와 연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국내 물산업 액추에이터 분야 선도기업인 에너토크와 10일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에너토크는 내년 안으로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 부지 7천여 제곱미터에 56억 원을 투자해 제조 공장 등을 세울 계획입니다. 액추에이터는 물이나 기름, 가스처럼 흐르는 물질들의 양을 조절하는 밸브 장비로 에너토크는 국내 최초로 전동 액추에이터를 개발하고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현재 물산업 클러스터에는 물기업 28곳이 입주해 부지 면적 기준으로 약 51%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하고 이들을 격려하는 대구 자원봉사자 대회가 9일 대구 텍스타일 콤플렉스에서 열렸습니다. 자원봉사자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내년에도 봉사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함께 펼쳐진 제17회 대구 자원봉사 대상 시상식에선 24년에 걸쳐 2만 3천 시간 동안 나눔과 사랑을 실천한 71살 우영순 씨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청송군과 청송군 금융기관들이 청송사랑화폐 판매와 환전 대행에 대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협약을 맺은 판매와 환전 대행점은 총괄 대행점인 농협은행 청송군 지부를 포함해 청송농협협동조합, 청송우체국, 청송새마을금고 등 모두 10개 금융기관입니다. 청송군은 이번 협약으로 본격적인 화폐 유통을 위한 행정 절차는 모두 마쳤고 앞으로 애니메이션 등을 활용해 홍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청송사랑화폐는 우리 공무원을 비롯해서 우리 청송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전체 우리 금융에 가서 9만 5천 원을 주면 10만 원을 삽니다. 그러면 앞으로 청송군 내에서는 무슨 물건을 사든지 청송사랑화폐가 통용이 되고 통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송 내수 경제를 더욱 살리고 또 국민의 삶의 질을 많이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생각합니다. 수요일 우리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여전히 나쁨 수준으로 공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11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0도, 한낮 최고 기온은 11도가 예상됩니다. 여전히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문경 등 일부 내륙 지역에는 오전부터 낮 동안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출근길 우산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부터 다시 대기 순환이 원활해져 우리 지역을 포함해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또 요즘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산불이나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